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한국사 45회 능력 검정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 이 난이도는 44회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44회가 조금 약간 어려웠다라는 그런 평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난이도를 낮춘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44회를 한번 보고 그때 실패해서 45회를 다시 본 사람들이나 뭐 이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44회보다는 좀 많이 쉬웠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합격률은 한 60%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5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해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게요. 왜냐면 이 해설 같은 내용들이 조금 길면 많이 좀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조금씩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 첫 번째 줄을 보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죠. 부여 송국리와 비파형 동거.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고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죠. 정답은 5번.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가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동굴, 막집,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2번과 3번은 철기 시대, 그리고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은 구석기부터 신석기 시대까지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보시면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포인트는 읍금, 삼로, 그리고 산천을 중요시하고 또 동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다. 이런 걸 힌트로 봐서는 동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동해에 대한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3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는 고구려나 부여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2번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그 사만 중에 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며느리제 4번 같은 경우는 옥저, 사출도가 나오는 5번에 대한 것은 부여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답 3번 한번 문제 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경상북도 고령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있어야 돼요. 바로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대가야입니다. 이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고, 그러면 보기에서 대가야에 대해서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었다입니다. 이 진흥왕 때 신라에 복속되고 나서부터 가야 연맹은 이제 아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또 하나 추가하자면 정기가야 연맹인 이 금강가야는 그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신라 구원전 때 쇠퇴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버풍왕 때 복속되게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된 건 고구려와 백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사자종이 선인을 거느린 거는 초기 고구려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대법의 시행 4번은 고구려 고국천왕이 되겠고요. 박석김 삼성의 교대, 이거는 신라의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바로 갈게요. 4번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 가 지금 보이시면 고구려왕 사유가 고구려의 고국원왕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평양성을 공격하고 사유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근초고왕 때 있었던 평양성 전투를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왕 거련은 장수왕의 이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쭉 가다가 고구려 병사가 추격하여 왕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한성을 포위하였다. 뭐 이런 걸로 봐서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공략전이고, 이 사건으로 계로왕이 죽은 사실을, 백제 계로왕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문제 있는데요. 그럼 바로 이 사이에 있었던 건 뭔지 한번 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한 것은 6세기 때에 이르기 때문에 이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것, 나의 바로 직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태조왕의 옥저 복송 역시 1세기 때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훨씬 전이에요. 가보다.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 없고, 5번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에 대항한 것은 역시 6세기 신라의 전성기 때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번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쉬웠어요. 문화사 문제인데 굉장히 쉬워서 그래서 1점인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백제의 도교 문화. 정답은 니을과 리을이 있는 4번이 되겠네요. 이 산수문이벽돌과 백제 금동대학로는 백제의 도교와 관련 깊은 굉장히 유명한 문화재죠. 뭐 다른 문화재에 살펴보면 기역은 철갑은 이 가야의 유명한 유물이고요. 디귿은 그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의 불교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볼까요? 밑줄근 왕의 업적, 무령왕의 아들이다, 명농이다. 이런 것만 봐서는 무령왕 다음왕이 누구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다음에 보면 구천에서 신라에게 죽임을 당한 왕, 바로 그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던 백제 성왕이 되겠습니다. 백제 성왕하면 포인트, 여기 정답으로 나와 있지만 사비천도하고 남부여로 나라 이름을 고친 것, 그 다음에 오부오방, 그 다음에 중앙간지 22부, 이거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오답을 한번 체크하자면 1번의 익산 미륵사 창고는 백제 무왕, 웅진식이 백제 무왕, 이것보다 더 후대의 왕인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동진으로부터 불교 수용은 침류왕이 되겠습니다. 한성 백제 시절. 그리고 대하성을 점령한 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입니다. 그리고 고흥으로 하여금 서기를 편춘하게 한 왕은 백제 근초고 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한번 볼게요. 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 지도 포인트의 동모산만 봐도 딱 알 수 있죠. 동모산, 바로 그 발해 고왕으로 알려져 있는 발해의 최초왕,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바로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것만 보면 발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발해의 지방행정 제도를 가리키고 있는 오경 15부 62주,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외사정을 파견한 것은 통일신라입니다. 그 다음에 2번 22담론은 백제 무령왕, 웅진 시기에 되게 대표적인 왕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집사부외 13부, 이건 역시 통일신라. 그리고 상술제도 역시 신라시대가 되겠습니다. 8번을 한번 볼까요? 8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것도 문화사에 비해서 좀 쉬운데 2점이라는 점이 조금 희소식이었던 문제죠. 승탑을 많이 세운 불교 종파는 통일신라 말기에 들어왔던 선종이에요. 선종 구산으로도 유명하고 선문 구산이라고도 이야기되는 이 선종, 이 종파는 참선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수행 방법을 많이 행동 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식의 수행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동경대전을 경전으로 사용한 것. 그 다음에 여러가지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대종교, 5번 같은 경우는 동학이 되겠습니다. 1번도 동학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동경대전. 그 다음에 9번 가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이 섬은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우리 땅, 자랑스러운 우리 땅 독도입니다. 독도는 이런 많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기록과 토대로 이 대한제국 때 지적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로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로서 우리나라 영토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몽골왕정 임시수도는 강화도입니다. 2번 정약정이 자산오보를 저서한 섬은 흑산도입니다. 그리고 하멜일행이 표류한 건 제주도이고요.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곳은 바로 강화도입니다. 이제 10번을 바로 볼게요. 10번 밑줄근 선종. 선종하면 이 선종이 누군가? 선종이 누구지? 굉장히 좀 궁금해했을 텐데 이런 거 보면 되게 답답하다가 마지막 임자년에 북원의 도적 양길에게 위탁하였다. 이거는 후고구려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지를 아시는 분이었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이 궁예가 첫 번째 이름이 선종이었는데 궁예의 첫 번째 부인이 바로 북원 부인, 바로 이 양길의 딸입니다. 나중에 뭐 양길을 죽이고 후고구려를 세우면서 당연히 북원 부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아마 북원 부인을 첫 번째 부인으로 궁예가 맞이했다는 사실과 양길의 휘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이라면 아마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 김음돌 등 진골세력 숙청 통일신라 신문왕이 되겠고요. 고창전투 패배 후백제 견훤입니다.
금성 습격 경해양 산해도 후백제의 견원이 되겠고요. 금산사에 유폐된 후 왕건에게 기부한 건 역시 후백제 견원이 되겠습니다. 이 5번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 주자면 순서가 있어요. 송악, 그러니까 개성에서 후고구려를 세운 뒤에 904년에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난 후에 905년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그 이후에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좀 쉽게 나와서 틀리지 않았지만 철원으로 천도한 것이 기점이었다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철원으로 천도하고 나서 뭐 마진 태봉으로 바꾼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철원으로 천도하기 1년 전에 벌써 마진으로 국권 한번 바꾸고 그 다음에 철원으로 천도하고 그 뒤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바꿨다라는 사실 같이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이 쭉 가다 보면 변발과 호복이 선왕의 제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받지 말라고 하자 바로 시행한 왕 바로 공민왕의 반원개혁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뭐 정동행선과 쌍성총관부 수복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이 대표적으로 부원 세력 고려에 있었던 원나라의 빌붙는 세력들을 당연히 제거했겠죠. 그 대표적인 세력이 기철과 기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고려 공려 출신으로 원나라에 갔다가 원순제의 눈에 띄어 황후가 된 기왕후의 일족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 고려에서 수청하는 거야말로 원나라로부터 원나라의 간섭을 배제시키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 보면 2번 몽골 처인성 전투는 그 강화천도 당시, 그러니까 몽골 전투 당시,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 때이고요. 정중부 역시 무신 정권을 만든 사람이죠.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죠. 최충의 구제학당은 약간 이건 이전이에요. 인종 때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시기입니다. 만정을 비롯한 노비 신분 엠바 운동도 최충원이 집권하고 있던 최씨 무신 정권기 초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는 이거는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쉬운 또 이번에 문화사가 좀 되게 쉽게 나왔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 자기는 상강기법으로 만들었다. 고려시대. 정답이 4번. 이 4번의 공식 명칭이 바로 고려 상감청자죠. 상감청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쉬워요. 이 문제는 진짜 아시는 분이었다면 5초 정도도 걸리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정답 4번으로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 순서를 고려시대의 뭐 이런 전개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인데요. 후주싸움 쌍계이에서 과거를 시행한 거 바로 고려 초기인 광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먼저가 되겠고 바로 그 다음은 최후 무신정권기가 되겠죠. 정방을 세운 최후 그게 바로 다음 답인 나가.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4번이에요. 그리고 정치도감은 그 거의 원간섭기에 거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왕인데 이 충모광이 세웠던 일종의 정치개혁 기구예요. 뭐 이런 기산만 사건 등에 의해서 정동행성에 간섭이 있음으로써 폐지가 되긴 했지만 이 원간섭기의 개혁기구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하여 전민 변정 도감 설치 이게 마지막 정답 나가라다가 되겠습니다.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교사의 질문으로 대답으로 옳은 것은 이 뭐 굉장히 쉽죠. 이 진삼국사 편대 이거와 관련된 거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근데 이 뒤에 보면 본기 연표 지 열전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바로 기전체 역사서를 포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기전체 역사서를 포방하는 책 바로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선고구려의 정통성을 강조한 건 고려사가 되겠고요. 그 당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그 역사를 정리한 건 동국통감, 그 다음에 5번 불교사 정리 고대 민간설화수록 삼국유사 남북공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3번은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또 한번 살펴볼게요. 거란군이 그러니까 귀주 대첩을 얘기하죠. 거란정과의 3차 전쟁. 이거는 이 대외항쟁의 순서를 알면 알기 쉬울 텐데 첫 번째가 거란, 두 번째가 여진, 세 번째가 몽골입니다. 첫 번째 서희의 외교 담판이 거란의 1차 전쟁이고 그 다음에 1104년으로 나와 있는 별무반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만든 군대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거란 1차 전쟁과 여진 정벌을 위해 만든
별무반. 요 사이는 요 하나밖에 없죠. 바로 나를 찍고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16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굉장히 이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어렵다기보다 제일 많이 헷갈렸을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달성공원, 최제우동상, 이게 어디지? 민족저항시인 이상화고택 어디지? 했다가 잘 아시는 분들은 첫 번째만 보고 좀 맞췄을 수 있어요. 228 기념중앙공원. 이 228은 이 3.15 부정선거 이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4.19 혁명 때 굉장히 선구적이었던 228 대구 학생 시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학생 시위의 기념공원이기 때문에 228 기념중앙공원을 알았다면 대구라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정답이 4번 국채보상운동. 서상돈님이 굉장히 유명해서 안 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구에서 서상돈과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인조가 피신하여 청군에 항전한 곳은 강화도, 그 다음에 오페르트가 남영금묘도구는 바로 덕원입니다. 그리고 적양형이 유배 중에 경술표를 저세하였고, 그 다음에 5번 이 5번은 뭐 정답과 관련이 없었지만 알고 계시면 좋은 게 1931년에 있었던 노동운동이에요. 여성 해방과 노동 해방을 외치면서 이 강주룡 열사하고 하긴 건데, 강주룡 이 노동운동사가 노동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7번. 이 내용은 이제 정답은 2번 통일신라 때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이게 2번 완도죠. 이 1번에 러시아가 남한을 구실로 불법 점령한 곳은 바로 검은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25 때 전쟁포로 수용소가 있었던 곳은 거제도입니다. 그리고 4번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 위해서 조차를 요구한 곳은 바로 영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삼별초가 용장산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한 곳은 진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18번 한번 볼게요. 18번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아우인 의천. 그러니까 이 의천이 문종의 넷째 아들인데 이 숙종은 문종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관계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 좀 맞추기 쉬웠겠지만, 그것도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쭉 가다가 쥐존다가면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하라. 요것만 봤을 때 의천의 형이면서 고려시대에 화폐를 발행한 사람, 고려 숙종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모습은 해동통보가 주조되어 유통되었다로 찍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 전한국에서 백동화가 발생된 시기는 1892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화폐인 명도전 발령전 초기 철기 시대를 이야기하겠고요. 공인이 상평통보를 사용하여 물품을 조달하였다. 이것은 그 조선시대 숙종의 얘기죠. 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똑같잖아요. 왕호가 고려숙종, 조선숙종. 그리고 이제 5번 궁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당백전 발행한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습니다.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밑줄은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은 쭉 가는데, 이 왕에 대해서 누군지 모른다면 이자겸과 척춘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자겸과 척춘경이 반란을 일으킨, 그리고 여기 봐있는 금나라에 대한 일, 바로 고려 인종인데요. 고려 인종 때 있었던 사실은 정답은 5번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인종 때 있었던 또 하나의 반란, 아까 이자겸 척춘경이 나왔는데요.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최씨 무신정권, 그러니까 최충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도 보시면 되고요. 명학수의 망이망소이의 봉기, 무신집권기 초기가 되겠습니다. 최무선의 권위 화통도감 고려 말기가 되겠고요. 강주의 정변은 이 시기로 보면 고려 성종이고 2차 목종 때죠. 강주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향을 제거하고 목종까지 폐위시킵니다. 목종 때 있었던 일이고, 이를 구실로 요나라가 다시 쳐들어오기도 하죠. 권한족이. 그렇게도 연관돼서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번 3점짜리라고는 문제치고는 좀 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순서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서 3점으로 한 게 아닌가. 그거는 해설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번 위화도가 나오죠. 위화도 회군,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소신료들이
뭐 부탁했는데 거절하다가 왕위에 올랐다. 바로 태조 이성계를 이야기하면 되기 태조실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바로 정답이 2번입니다. 뭐 이거를 역사적 사실을 모른다고 해도 이성계와 관련된 거 과정법이라고 해서 맞추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순서에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 조선시대 전기 토지제도라는 점이 토지제도인 과정법이라는 점만 생각하시다 보면 이건 좀 쉽게 나왔지만 순서를 물어봤을 때 틀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한마디로 이 위화도 해군하고 나서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과정법이 공포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이기 때문에. 하지만 1388년에 위화도 회군 후에 1391년에 과정법을 먼저 공포하고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어졌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1번을 한번 보면 노골 폐지, 관료전 지급, 통일신라 신문왕 때 이야기입니다. 양지화문을 설치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한 거 바로 그 고려네. 고종, 대한제국의 고종 광무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 고려 첫 번째 왕인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법을 실시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바로 조선의 세조가 되겠습니다. 21번을 한번 볼까요? 뭐 다음 검색창에 뭐 영남학파의 증조. 이거는 약간 이거 설명만 듣고는 누군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 바로 보시면 성종의 신임을 받았다. 성종의 신임을 받았다. 성종 시기 체크해 주시고 뒤에 보시면 정여창, 김갱필, 김일손. 이분들은 살인파의 계보인데 김일손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포인트 체크를 하시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됩니다. 성종 때 총애를 받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김일손이 이 사람의 계보다면 김일손보다 앞에 있는 사람. 근데 김일손이 일으킨 게 있죠. 바로 무오사와. 김일손이 누구의 조의제문을 사초로 넣게 되면서 이것이 발견하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 무오사와인데요. 요거는 아마 이 사건의 맥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맞추기 쉬웠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김종직이 되겠습니다. 김종직이 조의제문을 썼고 이것을 나중에 김일손이 연산구 때 그 사초로 넣게 되면서 바로 걸게 되죠. 사초는 이 전대왕의 실록을 적을 때 실록의 아주 기초적인 자료예요. 원래 왕이 볼 수는 없는데 연산구는 그걸 보고 나서 무오사화를 일으킨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갑선 황국에서 전개에서 축출된 거는 뭐 이거는 이 시기랑 상관없으니까 숙종 때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반정공신의 위훈삭제, 이거는 바로 중종 때 조광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바로 박세당입니다. 조선 숙종 때 인물인데 또 하나의 특징적으로 얘기하자면 송시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박세당 이런 사람들이 주자학을 이야기하면서 사문난적으로 이분과 윤유가 사문난적으로 공격받기도 했었죠. 그 사실도 한번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학파 형성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 바로 정제두입니다. 강화학파를 형성하였죠. 그리고 22번 가신분에 대한 설명. 이 처음에 여자아이가 얘기하는 역간을 한번 보시면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역간은 바로 중인신분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지방 양반 사족들을 포함한 시사단체를 중인이 주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변화적인 모습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기본적으로 천민이고 그리고 1번은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 그리고 2번은 일반 노비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 3번은 뭐 어쨌든 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천제에 따라서 양인이 양반부터 농민까지가 양인이라고 하는데 이 천민은 당연히 이 과거제에 시행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민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아 장례원은 바로 노비관리기관입니다. 여기에 노비문서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례원을 통해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바로 관노비가 되겠죠. 그리고 23번을 한번 보실게요. 23번 다음 사항이 나타난 시기의 연표를 고르시오. 여기 보면 쭉 보다 보면 정한군이 나오죠. 그리고 정두전이 처형당했다.
정한군은 바로 조선 3대 왕으로 오르는 이 태종 이방원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에서 정도전이 차명을 당했다는 것을 봐서는 제1차 왕자의 난이 되겠고, 이것은 태조 시절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쭉 보면 영왕군을 세워 세자로 삼으십시오. 이 영왕군은 정종, 그러니까 조선 2대 왕이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1392년에 조선 건국되고 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세종은 4대 왕이니까 태종이 3대 왕이었다는 걸 알면 이 사이를 찍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을 볼게요. 다음 일기에 훼손된 부분, 여기는 임지왜란의 그 형성,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평양으로 왕이 몽진하면서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분조를 맡겨 그 전쟁의 수습을 맡긴 시기는 1592년 6월달이에요. 정확한 날짜로 따지면 6월 11일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 평양성 재탈환, 바로 1593년 1월달의 일입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바로 정답은 1번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였다. 요거를 봐주시면 돼요. 정발이 부산 진성 전투에서 전사한 시기는 임진왜란 바로 직후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훨씬 가장 극초에 있었던 이야기고, 휴전회담 결렬로 정유재단이 시작된 건 1597년입니다. 명예 요청으로 강원군 부대 파견, 이건 당연히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광해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25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55호의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의 목탑이다. 근데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불안해 되거든요. 놀랬을 수 있어요. 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탑처럼 생긴 거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정답 5번 법주사 팔상전, 이건 목탑이에요. 아니 통으로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통층 뚫려가면 위에 이렇게 위에 3, 4, 5층도 각 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안에는 통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근데 목탑이에요. 다른 거 미륵전, 극락전, 각항전, 대웅보전은 다 불상을 모시고 있는, 부처를 모시고 있는 불전이지만 이 법주사 팔상전은 목탑이라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문화사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목탑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한번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용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다가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는 비록 대신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은 숙종의 황국정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숙종의 황국정치 첫 번째 황국 1차 황국 때는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득세해요. 근데 이 황국정치에서 서인이 몰락한 것은 바로 단 한 번, 2차였던 기사왕국인 2차 황국 때 송시열이 쫓겨나고 나중에 사약을 받게 됩니다. 정답은 유명한 조선시대에서 3대 악녀라고 꼽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3대 악녀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바로 장희빈이 등장하죠. 이때 원래 희빈장씨였다가 2차 기사왕국 때 인여왕후가 폐위되고 희빈장씨가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공신책봉 문제로 이간의 난이 일어났다. 이건 이전이고 인조 때의 이야기고요. 정혜를 모반 사건은 선조 때, 그러니까 붕당 정치 초기 때의 이야기고,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게 바로 이 전이에요.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라는 거, 다른 이거는 서인이 축출된 내용을 이야기하죠. 왜냐면 송시열이 축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 5번으로 봐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또 알아줘야 되는 게, 나중에 3차 한국 때 인여왕후는 이미 복권되지 않아요. 인여왕후는 복권만 돼요. 복위가 되지 않고 복권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당연히 희빈장씨는 다시 강등됐다가 사발 드링킹, 사약을 먹고 죽게 된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번을 한번 볼게요.
가서적이 편찬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갑습니다 유수원 씨. 뭐 이거 보고 사람들 실학 좀 어려운데 실학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많이 쉽게 나왔죠. 이번 한국사가 이래서 쉽다고 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뭐 그 뭐지 유수원에 대한 거를 고르라고 했으면 좀 어려웠을 문제가 있지만 실학이 등장한 시기라는 시기에 경제 상황을 묻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바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학이 등장한 건 조선 후기예요.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진 것 바로 이 그 의주상인인 만상이 주도했던 이 조선 후기의 상황이고요. 담배, 면화와 같은 산품작물을 재배, 광작이 되고 모내기법이 들어오게 되면서 2년 3전법이 많이 행행하게 되고 이러면서 밭작물도 많이 재배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담배, 면화 같은 상품작물이 많이 재배되게 됩니다. 송상, 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 송상은 개성을 중심으로 한 상인이고 송방이라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두었고 인삼을 독점하였다라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모내기법의 확대, 이모작 확산, 바로 모내기법 이게 이제 애매하게 나온 건데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건 조선 후기가 맞아요. 조선 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에 대한 이야기고 정답이 명백히 3번이기 때문에. 근데 5번 같은 보기는 뭐 뒤에 이모작의 확산? 이런 것 때문에 후기를 말할 수 있겠지만 모내기법의 확대라는 말만 갖고 있으면 왜냐면 고려 말에도 남부지방으로 확산이 되니까 전국이란 말이 없고 뭐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된 거는 조선 후기가 맞으니까요. 그렇다면 바로 3번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동시전은 바로 신라 시대의 지증왕 때 설치된 것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 물 좀 커피 좀 잠깐 마실게요. (28번을) 한번 같이 보죠. 28번 밑줄근 이 왕의 업적은 이것도 그냥 첫 줄만 보고 포인트 짚고 바로 문제로 가시면 돼요. 만석고 뭐 이거 만석고가 뭐야 이런 걸 떠나서 이 왕이 수원화성을 건립하면서 수원화성을 건립한 왕 바로 정조죠.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왕 바로 정조입니다. 1번 집현전을 개성한 홍문관을 설치 성종이 되겠고요. 군역의 부담을 줄이고자 균역법 제정 영조. 뭐 4번은 이것 4번을 좀 틀리신 분이 있다면 4번이 좀 헷갈렸을 수 있는데 왜냐면 정조왕이 탕평 정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탕평비 건립을 속아 넘어갈 수 있는데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건립한 것은 영조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고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바로 강화도령으로서 강화도에서 농사 짓다가 왕이 된 철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29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밑줄근 임금이 제의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임금의 상심이 대비마마 여기서 윤원영 특징 잡으면 윤원영은 명종의 어머니였던 문정대비 대비 문씨 대비 문씨가 아니죠. 문정왕후였다가 대비가 된 문정왕후를 이야기합니다. 윤원영은 그 문정왕후의 친오빠가 되는데요. 바로 이때의 왕은 명종입니다. 이 명종 때 있었던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4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다. 을 찍고 가주시면 되는데요. 을사사화는 대윤이었던 윤임과 소윤이었던 윤원형이 대립한 사건인데 대윤 같은 경우는 이 중종과 명종 사이에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인종이 있는데 친어머니가 문정왕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외삼촌을 대윤이라고 해요. 윤임. 근데 인종이 되게 일찍 죽어요. 그래서 명종이 왕이 되는 것인데 이 명종이 문정왕후의 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을 소윤이라고 불러요. 바로 앞전 왕이었던 인종의 외삼촌을 윤임을 대윤이라고 부르는데 대윤과 소윤의 대결.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의 외삼촌이었던 윤원영이 이겼겠죠. 을사사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1번 신유박해 천주교 처형은 순조 때 1801년의 이야기고요. 살인이 동인서인 분열 바로 1572년 선조 때의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이조 전랑의 자리에 의거해서 그거에 대한 뭐 후임자 청구권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동서로 분당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홍경래 등이 봉기하여 정주성을 점령하였다. 1811년에 있었던 홍경래의 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얘기하자면 인조의 아들이 그 효종이죠. 근데 인조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인을 나중에 새 부인을 얻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들이었던 효종보다 나이가 3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종하고 그러니까 효종비 그러니까 이 자의대비의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죽어서 자의대비가 복상을 몇 년 입어야 하는 걸로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 그러니까 효종이 죽을 때와 효종비가 죽었을 때 1차 예성 논쟁, 2차 예성 논쟁으로 나뉘게 되고 이 중요해요. 1차 예성 논쟁은 서인 승리, 2차 예성 논쟁은 남인 승리인데 둘 다 같은 1년복을 주장했었다는 사실까지 체크해서 46회 시험에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회 때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30번. 이 문제를 뭐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100점을 목표로 한 사람들은 뭐 세시풍속을 공부해 갔지만 100점 목표가 아니고 합격선을 목표하는 사람들은 세시풍속을 대부분 좀 포기하고 가요. 왜냐면 1점으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은 좀 2점으로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쭉 가다가 이거는 뭐 이 안에서 힌트를 찾기보다 이걸 직접 알아야 돼요. 수단 만들기 떡 넣어서 뭐 탁종놀이 요거는 바로 음력 6월 15일에 그 복날이 오기 전에 있는 초여름에 있는 유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세시풍속. 이거는 알았다면 좀 쉽게 맞췄을 텐데 저도 오늘 시험을 봤는데 요거 때문에 100점을 못 맞았어요. 전 세시풍속과 굉장히 깊은 악연이 있는데 항상 세시풍속 때문에 조금 만점을 놓친 경우가 한두 번 있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4번 유두절이 되겠고 동지는 겨울 팥죽 먹는 거 아실 거고 한식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음력으로 5월이고 이게 4월이니까 이것과 상관이 없고 칠석은 7월 7석 7월 7일이고 삼진날은 3월 3일이 되겠습니다. 다 음력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1번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에요. 그리고 나는 조일 통상장정입니다. 1876년에 일명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의 본명이 조일 수호 조규입니다. 이것 이후에 이 후속 조치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때 일본 애들이 야 우리 이거 갖고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을 후속 조치로서 조약을 몇 개 맺으면서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이게 더 바꾼 걸 이 두 가지 조약인데요. 바로 첫 번째 가의 조일 수호 조규 부록 완전히 부록으로 만든 거고 그 이후에 통상장정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양곡과 잡곡을 떠나서 무관세까지 관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무관세 규칙까지 조일 통상장정에 넣었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1번 가 이모군란의 계기도 체결되었다. 이모군란의 계기도 체결되니까 일본하고 맺은 건 재물포 조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최애국 대회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조선 책략의 영향으로 체결이 되었으며 4번 거중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전부 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잘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조일 수호 조규의 후속 조치로 체결되었다입니다. 32번 한번 볼게요. 32번 해상결의 이틀 전 그러니까 한국군이 쭉 읽다가 통감부가 나오면 1905년 이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모두가 1905년에 을사조약이 외교권만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외교권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이때 통감부가 설치돼서 제1대 통감 그 유명한 이토이로 부미가 이때 1대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실인 거 이제 캐치하시고 그럼 1905년으로 끊어야겠죠. 근데 그 이후 한국 군대를 해산하기로 결정.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정미 7조약.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보기에도 나오지만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1904년에 그 고문 정치를 시행했던 제1차 한일 협약, 그리고 우리가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알려져 있는 1905년에 제2차 한일 협약, 그리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는 정미조약이 한일십 협약으로 불린다는 점 체크해 가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강제 해산된 것, 이것은 1907년에 있었던 정미조약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일 신협약이요. 정답을 한번 그러면 정답은 어쨌든 2번. 이 해산된 군인이 합류하면서 군세가 커져서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를 중심으로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죠.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뭐 이인영 총대장이 그 부모님의 그 상이 있어서 3연상을 하려고 내려가요. 그 전개작전 전에. 그래서 조금 좀 약간 총대장이 없어지니까 이 군대에 약간 뭐라 해야 되냐, 사기가 조금 꺾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전개에는 이 전개를 작전을 실시하긴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틀린 오답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 민영환 조병세 자결로서 한 거는 을사조약을 이야기하고요.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 시작. 이 메가타, 이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904년에 있었던 제1차 한일협약 때 있었던 그 경제 고문으로 왔던 일본인 메가타입니다. 이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1904년에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것 때문에 좀 헷갈렸을 수 있어요. 4번이 고종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였다. 근데 이거는 정미조약 좀 직전이에요.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이유를 아신다면 순서를 조금 아실 수 있었을 텐데,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을사조약, 그러니까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 세 분을 보낸 것인데요. 이 순서, 그러니까 이 헤이그 특사가 그 1905년에 있었던 을사조약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려고 보낸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면 정미조약보다는 좀 직전이라는 전개상의 이런 순서를 좀 캐치하셨던 분이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헤이그 특사 파견 1907년이지만 이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5번 90군데가 난을 일으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모군란에 있었던 일이죠. 이모군란은 뭐 1882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것보다 훨씬 전이 되겠고요. 이제 33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안창호, 양기탁, 이수근이 중심이 되어 조직, 비밀결사, 공화정체의 국가수립, 신민회입니다. 신민회의 활동을 살펴보면 신민회와 관련된 것 바로 5번 남만주 삼원보의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 이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게 되고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뭐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된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1번 연통제, 독립자금,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2번 황무지 개강권 요구 저지,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1904년이고요. 중추원 개편 통해 의회 설립 추진, 독립협회입니다.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의병정쟁 추진, 바로 1911년에 국내에서 고종의 밀지로 설립된 단체로 알려진 독립의군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고요. 34번, 그러니까 33번 다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3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뭐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땡땡땡이 다큐멘터리 행동 쭉 보다 보니까 장면별 구성 내용에 아주 익숙한 글이 보이죠.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 때 거사 장면, 바로 3일 전화로 끝난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쉬웠는데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김옥균, 박영효 등이 주도하였다. 정답입니다. 2번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 수신사가 파견된 시점은 이것보다 전 1880년에 통일기무아문을 설치한 이후에 일본에 정식적으로 보낸 게 수신사고 몰래 보낸 게 조사 실찰단이에요. 그렇게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김기수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구본심전 입각한 개혁 추진,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입니다.
여기 나오죠. 개화정책 총괄은 통일기무함 설치 1880년의 이야기고요.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완포. 바로 갑오을밀 개혁 중에 2차 개혁이 되게 했습니다. 이 홍범 14조를 이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14개조 정강은 그게 끝이에요. 뭐 따로 이 정식 명칭인 게 그 14개조 정강을 발표한 것인데 개혁 정강을 이 갑오을밀개혁 2차 개혁 때 발표했던 홍범 14조는 홍범 14조라고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개혁 정강 14조 갑신정변과 홍범 14조 갑오을밀개혁 2차 개혁 때 이것을 잘 구분해서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6회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35번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가운동. 너무 쉽죠? 고부관하점령, 황룡촌, 삼례집회, 우금치 전투. 바로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걸 한번 찾아보면 정답 3번. 집강소, 패전개혁안 실천. 순서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제 고부농민봉기. 처음에 이전에는 뭐 보훈집회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교조 신흥운동을 하였다가 이후에 뭐 고부농민봉기도 이때부터 전봉준이 나와서 이 안핵사 이용태가 난리를 치니까 뭐 밀란 관련 처벌자를 처벌하니까 1차 봉기도 이어지고 1차 봉기 때 갑자기 청나라 일본이 들어오니까 황급히 이 청나라 일본을 내보낼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전주화약을 맺어요. 그 조선 정부와 동학농민군 사이에. 이때 시행된 게 이 전라도 전 지역에 집강소가 설치되고 집강소가 패전개혁안을 실시하면서 농민자치기구입니다. 치안과 행정까지 다 도맡아서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이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일어난 게 일본을 내쫓으려고 봉기했던 2차 동학농민운동. 남정과 북접이 결합했던 게 2차 독립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고요. 1차 때는 북접 세력이었던 손병이는 남접의 이런 반란을 이거를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게 좀 굉장히 안 좋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1차 봉기 때는 북접과 남접은 연합하지 않았고 2차 봉기 때 북접과 남접이 논산에서 대집결해서 했지만 여기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과 조선 관군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동학농민군은 실패하게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을사늑역에 반발하여 일어난 봉기는 바로 을사을병이 되겠죠. 190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2번과 4번은 진주밀란이에요. 이것의 시작으로 나중에 임슬농민봉기가 1860년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장군으로 불린 곽재우가 의병장 활약. 이거는 임진왜란이 되게 했습니다. 36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광주 고보 중학생 충돌 사건. 바로 1929년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1번, 정답은 5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동맹휴학의 도화선이 되었다. 오답을 한번 체크해보면 1번, 순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일어난 것 바로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일제의 무단 통치 완화시키는 배경 2번, 이거는 바로 3.1운동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는 계기도 3.1운동. 대한매일신보의 후원 속에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더 얘기해 드리자면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많이 도와주고 후원해줬다는 것도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 한번 같이 볼게요. 37번 가는 황제 즉위식. 제례를 마쳤으므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소서라고 되어 있죠. 황제 즉위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1897년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제가 반포되었던 때는 1899년입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되는데요. 바로 정답은 2번. 관민공동에서 연설하는 백정인 박성춘의 연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시점이 1898년이에요. 그렇게 완전 사이죠. 오답을 한번 체크해보면 1번 영화 아리랑 관람하는 교사, 나온기의 아리랑을 관람하는 것 같은데 1920년대입니다. 일제강점기.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 유경공원은 1886년에
설치된 학교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기차. 경부선은 1901년에 준설이 되고 완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근우회가 주최한 강연회.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단체예요. 이것도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여성운동단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 192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는데 3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저도 이분의 이름은 조금 약간 생소했어요. 문제 볼 때. 오석 김혁.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분이 참여했던 어떤 한 종교단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나철이 창시한 바로 나철은 대종교를 창시했습니다. 나철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 드리자면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한 오적 암살단을 조직한 인물이기도 하다는 점까지 나철에 동그라미 치고 또 한번 추가시켜서 나중 46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2번 만세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 만세본은 천도교의 천도교에서 발행한 기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교육을 위해 이화학당을 개설한 건 기독교, 개신교죠. 그리고 5번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한 것은 5번은 원불교입니다. 박중빈.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 되겠네요. 대종교가 이 만주 쪽으로 이동해서 세린 게 중광단인데 이 중광단에서 나중에 청산리 전투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 북로군정서군이 만들어집니다. 개편이 되죠. 북로군정서군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중광단은 대종교가 만든 거고 중광단에서 나중에 북로군정서군이 된다. 북로군정서군은 청산리 전투를 이끈 김자진 장군이 있는 곳이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9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39번 밑줄 그은 사람이 소속된 단체. 이 쭉 보면 이 사람이 막 폭탄을 던졌으니까 의열단체인데 어딜까?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한인애국단과 의열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뭐 유명한 얘기는 뭐 의열단은 뭐 조선혁명 선언이 있고 뭐 7가살 5파계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가장 쉽게 구분하는 걸로는 의열단은 기관에다가 많이 던져요. 부산경찰서, 조선총독부, 종로경찰서, 그 다음에 나석주 의사께서 했던 그 동양적식 주식회사 의거까지 좀 기관에다가 많은 폭탄을 던지면서 의거 활동을 했던 단체가 의열단이라고 한다면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처럼 뭐 홍코우 공원, 이봉창 의사의 그 도쿄 궁성 왕에게 일본 국왕에게 폭탄을 던질 것까지 이런 거 보면 한인애국단은 인물한테 많이 의거를 했고 의열단은 상징적인 기관을 상대로 의거를 많이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보이죠. 조선총독부의 폭탄 2개. 바로 의열단을 이야기합니다. 의열단에 관련된 건 뭐일까요? 바로 1번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의열단 선언입니다. 이 조선혁명 선언을 의열단 선언으로 삼아 의열단이 설립되었고 이 이후에 의열투쟁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답을 한번 볼까요? 2번 윤봉길, 이봉창 등의 단원활동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그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만든 단체고요. 그 다음에 8.1강화회의 독립청원서 제출 신앙청년단입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 이건 나중에 신흥 강습소를 세웠던 어쨌든 신민회와 관련된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립군 비행사 육성을 위한 한인비행학교. 이건 미국에 세운 건데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임정의 국무총장이었던 노백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비교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0번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이것을 이제 살펴보면 이 중일전쟁 시작된 이후 쭉 나가다가 뭐 총독부는 짐대에 갖고 있는 금부치를 팔라고 요구한다. 바로 국가 총동원령으로 녹그릇을 비롯한 모든 철기를 닥치는 대로 가져갔던 시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태평양 전쟁이고 이때 이후에 민족 말살 통치기를 벌이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조선농민총동맹, 이건 1927년의 이야기고요. 사회주의 세력 정오의 선언, 민족유일당 운동을 촉발시켰던 이것은 1926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오답 4번은 청산의 전투는 다 아시는 대로 1920년이고요.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역시 1929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강령을 발표한 것, 바로 충칭의 임시정부가 정착을 했던 194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건국강령은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리고 이 다음의 활동으로 한국광복군을 바로 창설했다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번을 한번 볼게요.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총사령 박상진이 이끌었던 가. 여러가지 보면은 이게 좀 많이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약간 덜 열심히 했다면. 근데 박상진이란 이름만 가지고도 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군자금 모금을 주도했던 박상진이 했던 거는 바로 그 국내에서 조직되었던 대한광복회입니다. 이 대한광복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화정치 수립을 목표로 했다는 것인데요. 정답 1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도로 결성된 것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봉오동 일본군 상대 승리를 거둔 것은 대한독립군이고, 구미위원부 설치도 임시정부. 5번 중국군과 함께 영릉과 전투에서 큰 전가를 올린 것은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던 조선혁명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2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본 국민대표회의는 국민대표회의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192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답 1번 가 찍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 국민대표회의를 알았다면 굉장히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연도만 알고 있었다면 1번 가주시면 되고요. 이 이후에는 약간 임시정부가 20년대 이후 이동 시기에는 약간 침체기를 맞이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당시에 실시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사이토 마코토가 쭉 내용을 살펴봐도 추정이 가능하지만 이것만 보셔도 사이토 마코토가 3.1운동으로 쫓겨난 히세가와 요시미치 총독 후임으로 온 사람이에요. 바로 1919년 8월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1919년 8월달에 왔으면 이제 곧 1920년이고 이 전 총독이 3.1운동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면 바로 3.1운동 때문에 쫓겨난 히세가와 요시미치 총독 이후, 그리고 무단 통치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죠. 문화통치 시기 1920년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노동력 동원을 위해 국민징용령, 이것도 역시 아까 민족 말살 통치기에 있었던 국가 총동원령 중에 하나로서 시행된 것입니다. 조선 태용령은 2번 조선 태용령은 1910년이고요. 4번 사상보호관찰연도 1930년대부터 있었던 192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 1910년대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시행되었던 사이스타를 목적으로 하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다.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앞선 얘기했던 4번은 193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을 다가가네요. 1시간 안 넘기려고 했는데 1시간이 조금 넘어가게 되겠네요. 이제 빨리빨리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44번 가 단체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견을 공고하고, 이 단체에서 가장 유명한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한다.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차원으로
결성되었던 정답 1번 결성되었던 신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간회의 자매단체는 아까 근우회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우회, 그러니까 신간회와 그 근우회가 설치되기 이전에 민족유일당 운동을 촉발시키게 된 선언이 바로 정우회 선언, 1926년에 있었던 정우회 선언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주시면 되겠고,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단체, 여기서 얘기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 있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문화 통치기에 홀랑 넘어가서 자치론 같은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답 체크 한번 하자면 이상서 이동희를 정 부통령에 선임한 것은 연해주에 지어졌던 대한광복군 정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14년에 조직되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해산된 단체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1911년의 일이고요. 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 하였다는 독립의금부, 임병찬이 황제를 다시 세우는 복벽주의를 내세웠던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오선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실시한 것, 바로 신민회입니다. 바로 45번으로 넘어갈게요. 45번, 이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열단 조직. 뭐 사진만 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뭐 조선연맹 간부학과 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영매, 의용대 창설, 임시정부 국무부장, 직전에는 부사령까지 했던 바로 이분, 김원봉입니다. 한국강복군 부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정답 2번이고요.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한 사람, 바로 미국의 만만 형제, 바로 이승만, 박용만 중에 한 명인 박용만이 만든 단체입니다.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 부미를 사살하신 분은 안중근 의사,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한국 강복군 총사령으로 임명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지청천 장군. 뭐 이청천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뭐 지청천 장군으로 외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5번 일제 패망과 강복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분은 바로 김두봉입니다. 이 김두봉 이분은 조선 건국동맹 결성으로도 유명하지만 한글을 굉장히 사악했던 민족주의자로도 좀 유명해요. 이분이 뭐 나중에 뭐 북한으로 넘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때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뭐 몸담았다는 뭐 그런 것, 이런 기록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중에도 한 명이기도 합니다. 뭐 북한 정권 초기에 일조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 우리나라 그 내부 국내 신문사에서 지정했던 한글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한글학자 1등으로 뽑히시기도 했던 분이에요. 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선어 학회니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 뭐 주시경, 지석영 선생 이런 분들은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 주시경 선생의 가장 애제자가 바로 이 김두봉 선생입니다. 한글의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독립운동사에 있었던 이분에 대한 한글 사랑은 우리가 또 한 번 기억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6번 이 밑줄근 개혁안의 시행 결과로 옳은 것은 정부 개헌안 통과로 인정. 여기 보면 뭐 135표, 135의 3분의 1, 바로 인간을 소수점으로도 나누면서 반올림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장 기막힌 개헌, 바로 이승만 정부 당시에 있었던 4.4.5입 개헌을 이야기합니다. 이 4.4.5입 개헌의 가장 큰 요점은 대통령의 그 중임 제한 철폐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 못한다. 한데 이승만 대통령이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밀어붙인 개헌이 4.4.5입 개헌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내각제로 바뀐 것은 이 4차 개헌, 일단 3.15 부정선거 이후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으로 선출된 당시의 개헌 내용이고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 이거는 10월 유신 이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으로 바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걸 또 전두환 씨가 따라하죠.
참 가지가지합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가 실시되었다. 4번 보는 건데요. 4번은 이거는 전두환입니다. 전두환 씨.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통선거인 5.10 총선거가 실시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국회가 탄생하게 되는 게 바로 5.10 총선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3번 찍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요. 4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바로 정답 2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1번 상호방위 조약, 그 다음에 반민족 특별조사위원회 습격, 그 다음에 조봉암씨 구속,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의 농지개혁법, 이거 다 이승만 정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6.3 시위가 전개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거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반대 시위가 6.3 시위예요. 이거를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진압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씨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한번 볼게요.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국내 대중가요 222곡이 금지곡으로 선정된 때는 1970년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적으로 좀 탄압을 많이 했던 시대인데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 1970년대 이야기를 찾으시면 되는데 저도 2세대가 아니라서 2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그냥 문제 같지도 않게 맞추셨을 텐데 바로 정답 4번입니다. 굉장히 무릎에서 5cm? 7cm 정도 이렇게 단속을 했다고 해요. 그 미니 스커트를. 그 다음에 장발도 많이 단속을 했고, 그래서 거리에서 잔을 들고 미니 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 4번을 답으로 찍어주시면 되고요. 1번 오답 체크를 한번 해드리자면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회사원. 프로축구는 1983년에 프로축구 연맹이 결성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개성공단 착공식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 직원,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이야기이고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하는 학생,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49번을 한번 볼게요.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운동.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요거 때문에 3.1 민주구국선언? 요거 선언 2개 나온다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4.13 호원 조치는 전두환 대통령 막바지에 있었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막 있는데 전두환이 이런 발표를 해요. 우리 정부 때 이 시기 때 개헌하는 것은 약간 시기상으로 어려우니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4.13 호원 조치입니다. 이것 때문에 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요. 저 독재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전에 있었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고 여러 기자들의 취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면서 시위는 점점 더 확산이 됐고 87년 6월 엄청난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 6월 9일날 연세대학교에서 시위를 하던 이한열 열사는 머리에 직격탄으로 최루탄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지만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 이후에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이루어진 9차 개헌이 바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도입니다. 9차 개헌 시대인데 지금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민주 항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단 오답을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리자면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 이건 4.19 혁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서 시작, 역시 이승만을 하야로 이끌었던 4.19 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이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것까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1 민주 구국선언, 이거는 1976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뭐 김영삼 이런 분들 뭐 구금 조치나 그 다음에 YH 무역 농성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부마 얼마 전 올해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그 국경일로 그 나라에서 하는 그 국경일로 지정이 된 부마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박정희 대통령 시기 때 있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1시간 10분 만에 마지막 문제에 왔는데요. 이 다음 경축선을 발표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 그림만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림 바로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기고, 여기 보시면 동유럽 국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 뭐 이웃 중국과 무역 대표부를 교환 설치. 이 노태우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북방 외교를 수립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 동유럽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과 왜 수교를 못했냐면 냉전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그 자본민주주의 이런 냉전 체계에 있었던 그 이전에 수교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쉽지 않았던 형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방 외교가 수립이 되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느 정도 일조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정답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또 다른 통일 노력으로 하면 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한 UN 동시 가입도 노태우 정부 때 있었다는 것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오답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거고요. 14 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금강산 해로 관광사업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식은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예, 이렇게 50번까지 한번 해설을 구두로서 한번 해드렸는데요. 좀 시간상으로 약간 지나서 답을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설을 한번 들으시면 또 도움이 되실까 해서 해설 방송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익하셨다면 모두가 다 아시는 구독, 좋아요 필수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46회 때도 이런 해설 조금 더 빠른 해설 방송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6회 시험은 이 제역사TV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사 5분 특강으로 기초를 다지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국사 5분 특강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